그 고등법원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고등법원장님 그 보석 제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나요? 보석 제도 각 재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각 재판부에서 운영되는 건 아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석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취소가 되는 경우에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건 각 재판부에서 보석 조건 위반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반의 정도가 잦거나 중한 경우에는 대개는 취소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건 그럴 재판부의 수도 판단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재판부 판단이지만 대부분은 취소가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라고는 답변하지 재판부의 않지만 판단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대개는 그렇죠. 재판부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보석 허가 조건 세 가지였는데요. 남양주 화도 거주지 제한, 그리고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등 접촉 금지, 법원 지정 일시 및 장소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제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친목계에 출석한다라는 등의 보석 조건을 굉장히 자주 위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인되었다라는 증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오히려 거꾸로 그 보석 허가 조건 변경 신청을 하자 재판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보석 조건 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주는지 모르겠는데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례적인지 이게 타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아마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조사해서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보석제도 운영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요? 그것조차도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조건, 이 보석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보석을 허가할 때는 재판부에서 보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데 그 약속을 달아줄 때 재판부가 약속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하지 않고 또 약속을 변경해가지고 허가해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법원장님께서는 구체적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저는 이례적이고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답변 하지 않으셔도 조건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답변하실 거면 저 발언 질의 시간 끝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숙 인천 가정법원장님, 김인겸 서울 가정법원장님 지금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인천 가정법원장님 오셨을까요? 예.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PPT 좀 보시면 그 지금 아동 학대 건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좀 늘어나는데요. 아동 학대 건수 대비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건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동 학대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건수가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발표한 결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여의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보호 명령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결과조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어떤 그런 법원의 결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보호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가 되면 아동 보호, 그러니까 행위자를 처벌하는 아동 보호 사건이 있고요. 또 피해 아동에 대한 피해 아동을 이제 보호하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또 어느 전문가 진단과 조사관 의견과 모든 절차를 거쳐서 발령 여러 가지 보호 처분 중에 그걸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했는데도 법원까지 신청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발령이 안 되었는지 여부는 좀 제가 신청 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인용 결정이 낮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의 판단과 법원에서의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리 결정에 대한 이런 어떤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예. 그 차이에서 아동의 학대가 아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 괴리에서.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왜 법원의 판단과 전문 아동 보호기관의 판단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괴리를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심각한 아동 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정법원장님께서 왜 그러한 어떤 그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지 법원 판사님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런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통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일명 라면항지라고 불린 사건도 아보전에서는 분리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예, 저희가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조사관 전문 심리 전문 그러니까 의사의 그 모든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오히려 나이가 어리니까 그 행위자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작년 그 사건 이후로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나 또 격리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담당 판사 재판부에서 많이 담당하는 판사님 법관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만 보지만 또 판사님들은 또 수사기관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보셔가지고 놓치는 것까지 꼼꼼하게 보셔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어떤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시